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2차시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많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꺼번에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이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정규분포는 영어로 하면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가우스 분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소행성 세레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가우스가 연구할 당시에 행성이라고 생각하고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수금지화 그 다음에 목토천해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요거 행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계산을 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요렇게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있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요 사이에 뭔가가 너무 길다라는 거죠. 너무 길어가지고 요 사이에 행성이 아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누군가는 거기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행성은 무엇일까? 한번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거를 이탈리아의 어떤 주세페 피아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행성이 이제 세레스라고 하자라고 했죠. 결론적으로는 이 세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에 목성을 돌고 있는 소행성이란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성 근처로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소행성이라서 행성이 아니니까 발견하기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제 주세페 피아치라는 사람이 22개의 세레스에 대한 자료만 남기고 사라져서 이 궤도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24살이었던 가우스가 최소 제곱법으로 궤도를 계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소 제곱법은 이 수업에서 간략히 19-2차시에서 간략하게 이제 다뤘던 함수거든요. 편차 제곱을 최소로 이제 만드는 값. 그게 결국엔 평균이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 요 별량의 자료를 이제 최소, 요 편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그 선이 이제 뭐다? 평균 선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아이디어였는데, 그때 당시에 가우스가 이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궤도를 계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세레스가 재발견되면서 천문학계를 넘어 과학계에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가우스가 30세부터 50세까지 괴팅겐 대학에서 천문학 교수로 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의 자료가 평균에 가깝게 좌우 대칭인 모양으로 자료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착안해서, 이 평균에서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X축을 놨으면은 이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이 되는 그 형태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구나라고 해서 이 분포 함수를 가우스 분포 곡선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분포 곡선이다. 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들어냈는데 확률 밀도 함수식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fx는 요런 복잡한 모양이 됩니다. 이때 e는 자연상수이에요. 자연상수가 뭐냐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 요거의 극한값 을 우리가 2라고 이제 하거든요.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약 2.71828 땡땡땡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리수라는 게 알려졌고요. 그래서 요 분포 함수를 이제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우스 분포 함수다. 근데 나중에 계속 쓰다 보니까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분포 함수가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normal distribution, 보통의
분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아니면은 이제 abnormal,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분포다라고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이제 요 분포 함수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정규 분포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식이 요렇게 이제 복잡한 식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이제 되거든요. 어떤 모양? 요렇게 이제 m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 모양이 되는 요렇게 이제 대칭인 모양, 이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배경이 있는데 유튜브를 아마 쳐봐도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굳이 제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저보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로 설명하자면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되면서 종 모양이면서 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함수가 이게 이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복잡하게 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보통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때는 세로축을 생략합니다. 어차피 이걸 안 넘어가니까 요렇게 이제 했을 때 여기 있는 최대값 이걸 갖다가 안 넘어가니까 굳이 이걸 y축 세워가지고 이제 0 원점을 갖다가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칭축이거든요. m 값. 그래서 이제 y축은 굳이 생각을 안 해준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분포 곡선, 이거는 가우스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우스 분포 곡선이 실생활의 여러 현상에서 많이, 자주 나타나서 이 곡선의 이름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Normal Distribution Curve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노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의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수학에서 노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엄청 강력하거든요. 웬만하면 노말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보통 정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노말, 수학에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규다라는 말은 노말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이제 보통 옮길 때 정규라는 말을 붙이는데 진짜 이게 이제 근간이 될 때, 기본이 될 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럴 때 이제 노말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많이 나타나니까, 자주 나타나니까. 어쨌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분포곡선이다라는 것 정도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정규분포곡선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정규분포곡선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m 값과 시그마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식을 갖다가 살펴봐도 어때요? 여기 x 변수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x 변수는 여기밖에 안 나오고요. e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무리수라고 했죠. 어떤 실수입니다. 그리고 파이도 어떤 실수잖아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자세히 한번 뜯어보니까 뭐랑 뭐만 나옵니까? 여기에 시그마 이것만 나오고 그리고 m 이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fx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기 있는 x 변수 말고 이제 뭐만 나온다? 시그마 값과 같은 시그마 값과 여기 있는 m 값. 요것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대칭축은 m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높이는 이제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즉, 이게 엄청 강력한 말인데, 즉, m 값과 시그마 값이 같은 정규 분포는 모두 다 같은 분포 곡선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낸다? m과 시그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normal distribution,
n을 써서 n에 m, 시그마 제곱 들어가는 거는 평균과 분산이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로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종 모양이고 이제 좌우 대칭인 요런 이제 분포 곡선 이거를 갖다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요거는 이제 대칭축이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시그마는 어디서 나타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m을 넣었을 때가 이 분포 곡선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m을 갖다 집어넣어 봐요. x 대신에 m을 갖다 집어넣어 보면 여기에 있는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0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의 0제곱은 2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 1에서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뭐가 된다? 최대값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요 이제 최대값에 반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고요. 이 높이가 낮다라는 말은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요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정규 분포라는 말은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 곡선이다, 가우스 분포 곡선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때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 말을 우리가 또 길게 쓰기 귀찮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x 물결 n의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알겠죠? 요 말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x가 따른다 정규 분포 m은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 x의 평균, x의 분산 요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즉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될 때 평균은 m이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됩니다. 즉 뭡니까? 평균을 갖다가 구해라 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x를 곱해가지고 전체 적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m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말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편차 제곱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전체를 적분을 하면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복잡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식을 요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종 모양이면서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이게끔 이제 되는 모양을 갖다가, 평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이 이렇게 되게끔 이제 요 확률 밀도 함수 fx식을 만들다 보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네, 계속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fx 그 확률 밀도 함수식 이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지만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x는 2의 지수의 위치에 있고 x제곱 대신에 x-m의 제곱을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곡선은 m 값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수 x가 여기밖에 없죠. 그럴 때 x제곱 대신에 x-m의 제곱을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어떻다? 평행이동이구나. n값에 따라서 그거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즉 시그마가 같으면 최대값이 같거든요. m값이 다른 세 곡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높이 y는 루트 2파이
2파이 시그마 분의 1 여기에서 같은 높이에 대해서 이제 M1, M2, M3가 각각 요 크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 값이 더 큰 값일수록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작은 값이면 더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값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종 모양은 변하지 않구나. M 값이 변하면 대칭축이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맨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 값이 커질수록 대칭축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M 값이 작아질수록 대칭축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은 앞에서는 시그마를 고정을 시켜봤는데 뒤에는 M 값을 고정을 시켜 볼 거예요. 요 확률 밀도 함수 식에서 x는 m 이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의 m 값은 이렇게 이제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최대값을 가지는데 그 최대값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fx의 최대값은 표준 편차에 반비례하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조건 1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m 값이 같을 때 시그마 값이 다른 세곡선을 그리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모양이 살짝은 달라지죠. 이제 최대값이 요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면서 높이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종 모양도 달라지죠. 파란 선은 좁습니다. 좁고 이제 높은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모양은 이제 넓게 퍼진 모양이 되죠. 넓게 퍼진 모양이 되고 좁게 모인 파란색은 좁게 모인 모양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다 다른데 최대값이 다른데 요렇게 이제 돼 있다 해봐요. 모양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1이다 라고 하면 이 넓이가 1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최대값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넓게 퍼진 모양이 되어야 이제 전체 실수 범위에서 전체 넓이가 1이 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게 퍼진 모양이 되고요. 시그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좁게 모이는 모양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지는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시그마 값이 작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지고 평균 대칭축 근처에 집중이 되는 좁게 모이는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진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셔서 여기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첫 번째 성질은 직선 y는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정규분포 곡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요거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m은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다. 설명이 약간은 부족한데 x에 대한 평균이 m이고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있는 m 값과 시그마 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그마 값이 종 모양에 영향을 주고 시그마 값은 종 모양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m 값은 대칭축에 영향을 준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썼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그마 값은 종 모양에 영향을 주고 m 값은 대칭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시그마 값은 종 모양에 영향을 주는데 그 종 모양에 근간하는 게 이제 최대값이다. 정규분포 곡선의 최대값에 영향을 준다. 시그마가. 그리고 m 값은 대칭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은 m,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애초에 평균을 대칭축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곡선을 가지면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되도록 고안한 확률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x에 대한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는 딱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즉 평균과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평균,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산으로만 결정되는 정규분포 곡선이므로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분산을 구한 후 정규분포 곡선이 결정되는 것이지 정규분포 곡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평균 분산을 구하는 일은 없거든요. 이게 정규분포를 이제 x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 라고 하면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면 요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래서 이제 딱 결정이 되거든요. 정규분포 곡선은.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이 결정이 되는 거지요. 정규분포 곡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평균 분산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곡선을 관찰해서 알아낼 수 있는 값일 뿐이지 정규분포 곡선으로 평균 분산을 구하는 목적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규분포를 왜 구합니까? 왜 구할까요? 내 생각에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거의 확신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왜 정규분포를 갖다가 그러면 구하지? 평균, 분산 이걸 갖다가 구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왜 정규분포를 이용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분포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x의 확률 분포를 갖다가 먼저 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렇게 이 순서로 이제 우리는 구하는데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x의 확률을 구하는 순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일단 구하는 게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고요. 그걸로 이제 우리는 x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정규 분포 곡선으로 적분 계산,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적분을 계산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식을 보십시오. 쉽게 생겼습니까? 안 쉽게 생겼습니까? 안 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여기에 있는 시그마와 m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상수가 이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적분을 다 해놨어요. 그죠? 누군가가 참 감사하게도 그 확률들을 다 가장 쉬운 곡선으로 다 구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적분을 갖다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값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평균에 0을 넣고 표준 편차에 1을 넣은 값이 제일 간단하게 나와요. 적분하기에 제일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딱 봐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시그마와 m 값이 없어져 가지고 조금은 계산하기 쉽게 생겼죠. 근데 절대 계산하기 쉽진 않거든요. 어찌됐든 이 꼴이라 가지고 적분하기 그나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정규분포 곡선, 이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정규분포 곡선이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그거에 대한 분포, 그거 확률 변수를 우리는 Z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Z, 표준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표준화 공식에 나오는 Z는 시그마 분의 X-M,
그때 Z입니다. 그 Z는 평균이 무조건 0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Z 분포 함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의 정적 분값, 넓이를 다 계산을 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표준 정규 분포 표예요. 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 표와 표준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X 분포에 대한 것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이제 확률 변수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즉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Z 확률 변수를 정규 분포 0,1 이렇게 이제 정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 해가지고 Z 값에 대해서 0,0, 0,1, 0,2, 0,3 짝짝짝 이렇게 이제 해놨고 세로 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가로축을 0.00, 0.01, 0.02, 0.03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디테일하게 어이구야 요까지 왜지 않느냐 약간은 디테일하게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0부터 Z까지 이 사이에 있는 것에 대한 넓이 이거를 갖다가 P의 0에서부터 Z까지 이 Z가 끼어 있는 부분의 넓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의 Z는 여기에 있는 Z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0에서부터 Z까지 이렇게 이제 직선이 있고 요거와 이제 요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 숫자들 각각이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Z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여기 이제 일단 세로축에서 1.0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은 1.00이기 때문에 여기 가로축에서 0.00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이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Z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0.3413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확률을 구해볼게요. Z가 0에서부터 1.47 사이에 있을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일단은 여기 있는 세로축에서 1.4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축에서 0.07을 찾아요. 그래서 0.07과 1.04가 이제 교차하는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숫자가 확률이 되거든요. 0.4292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줄 수가 있겠죠. 뭡니까? 뭐예요? 요게 돼요. 그래서 0.4573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문제 Z가 0에서부터 K 사이에 있을 확률이 0.21231 확률 이걸 갖다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 수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넓이는 어때요? 일단 0 고정되어 있고 Z가 커지면 커질수록 넓이는 더 많아지죠. 이 순서대로 증가함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줄 때 뭘 찾아주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요걸 맨 처음에 봤다라고 하면은 2123이 이것보다는 작으니까 요 순서대로 2123을 찾아주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23이 이제 해당하는 칸을 이제 찾아보니까 어때요? 여기 있는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0.56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요 K 값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네.
표준정규분포표가 요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요렇게 이제 증가 함수다 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럴 때 예제 1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럴 때 다음을 만족하는 확률과 상수 C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일단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요렇게 이제 표준정규분포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Z축이니까 이제 평균은 0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에 있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종 모양으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밀도 함수랑 여기 Z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기 때문에 요 이제 반으로 갈랐죠. 그렇기 때문에 요쪽의 넓이 0.5, 0.5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즉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은 0.5에다가 Z가 0에서부터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더한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확률 그러니까 1.5 요 확률이죠. 이 확률 0.5에다가 0에서부터 1.5 사이에 있을 확률인 0.4332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확률은 0.93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Z가 2.5보다 클 확률, 요걸 이제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것도 요렇게 이제 표준정규분포 함수,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Z축이니까 여기가 2.5라고 하면 이 Z가 2.5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것보다 큰 요 오른쪽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요 확률은 또 어떻게 구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반쪽에다가 0.5에다가 여기 부분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즉 0.5 마이너스 P가 P인데 Z가 0에서부터 2.5 사이에 있을 확률 요 부분을 빼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5를 찾아줘서 0.5 마이너스 0.4938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00 이제 요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죠? 계산이 느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면서 이제 해봅시다. 요렇게 이제 Z축이 있으면 표준정규분포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런데 이제 Z가 절대값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P Z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Z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확률과 이 확률이 두 개가 더해져서 이 두 개 확률은 서로 이제 배반 사건이잖아요. 해당되는 사건이 배반이니까 P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0.3413인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0.3413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값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0.5 마이너스 0.3413 요걸 갖다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이걸 계산해주면 0.5, 0.3413 빼주면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뭐지? 9에서 4 빼면 5, 그 다음에 4에서 3 빼면 1. 이렇게 되겠죠? 0.1587. 여기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아유, 힘드네. 자, 얼마가 될까요? 1587 곱하기 2 해주면, 1, 2는 2, 3, 3, 1, 7, 4. 요렇게 이제 되겠네요. 아유, 힘들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이게 0.8262. 그러니까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826이다. 절대값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Z가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를 일단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Z가 마이너스 C에서 C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Z가 0에 의해서 좌우대칭이니까 2 곱하기 0에서 C 사이에 있을 확률,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이 0.826이니까 어떤 확률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0에서부터 C 사이에 있을 확률이 0.8262를 2로 나눈 0.4131 그러니까 0.4131이 되는 요 C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4131 한번 찾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4131 해당하는 걸 요렇게 찾아줘서 이걸 만족하는 C값은 무엇이다? 1.36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C는 1.36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이거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46분이고 표준 편차가 8분이래요. 그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시간이 34분 미만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X를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그것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X를 물리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제 정하면 이 시간은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X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X를 물리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이제 놓으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X는 따른다. 정규분포 46,8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34보다 작을 확률, 이걸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표준하예요. 표준하는 무엇이냐 하면 Z로 이제 바꾸는 식인데 X에다가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놓으면 이때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 보셨을 거지만 2의 Z는 2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시그마 분의 1의 2의 X 마이너스 2의 시그마 분의 M. 근데 이거는 시그마 분의 M이랑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그마 분의 M, 이것도 시그마 분의 M 해가지고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이것도 이제 시그마 분의 V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인데 요거는 상수니까 영향을 안 받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시그마 제곱 분의 1의 V의 X다. 근데 Vx는 시그마 제곱이니까 1이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거든요. 즉, 요 표준화 식이 이제 뭡니까?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X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누면 Z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X에다가 평균을 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눌 거예요. 근데 요 두 개 확률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34에다가도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거의 확률과 요거의 확률이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여기 있는 부분은 Z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식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즉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는 확률은 0.5에서 z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 근데 그 확률은 0.3413인 거를 저는 외우고 있어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쉽죠. 결국에는 이게 개념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요 설명을 찬찬히 들었다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요 부분은 항상 수능에도 나오고, 사실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제 추정에서도 추정의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추정을 하냐? 추정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정규분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확률과 통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찬찬히 읽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도 한번 물으러 오고, 책도 찾아보고 해서 공부를 깊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